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준일 캐스터입니다. 임종률 기자의 출장으로 인해서 오늘 모처럼 제가 다시 한번 거의 한 2달 만인가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패널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패널이 한 명밖에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끌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 마침 또 2골을 넣기도 했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최근 EPL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성용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적설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뜨거운 언론에서 뜨겁게 다뤄지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뉴스토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단 한 명뿐인 저희 식구입니다. PD가 뉴스토커에서 저랑 제일 케미가 잘 맞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네요.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의 박세훈 기자입니다. 손아운서와 케미가 가장 잘 맞는다 이렇게 PD가 적어놨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PD는 이거보다 더 독한 표현을 원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로만 딱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뒤에 뭔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읽을 수는 없고요. 이거 왜 적었죠 이걸 PD가? 역시 전문 방송인은 다르네요. 왜요? 오프닝이 깔끔합니다. 임종률 기자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임종률 기자 팀장. 겸사겸사. 제가 예전에 한번 뭐 때문이었더라 한번 오프닝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면서도 이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도 임종률 기자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 오프닝이 거의 망했죠. 맞아요. 그때 그 코타키나발루 놀러 가셨을 때. 맞아요. 휴가 가셨을 때 그때 한번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방송 라디오 참여는 꽤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패널 쪽이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 쪽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역시 전문 방송인은 다르네요. 지금 3시간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코마 상태에서 되는 대로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송 있었습니까? 새벽에 오늘 새벽 5시에 라리가 방송 하나 하고 왔고요. 라리가? 아침 7시에 끝났고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회사랑 집이 좀 멀잖아요. 멀죠.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자니까 한 3시간 정도 이제 짬이 나가지고 그 정도 자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손아운서의 몸 상태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산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좀 짧더라도 청취자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하다가 코피 쏟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새벽에 손흥민 봐서 손흥민. 지금 좀 피곤합니다. 저는 제가 한 경기는 손흥민 뒤경기라 가지고 그렇죠. 손흥민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 한 경기라서 그 기자들이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겠지만 그날 손흥민이든 기성용이든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의 난이도와 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떤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는 당연히 잔잔히 베스트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가장 깔끔한 게 주전으로 안 나오고 교체 명단에도 없는 거. 그럼 그 경기는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냥 몇 대 몇으로 끝났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때 박주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만히 계신 그분을 또 왜 소환을 하셔가지고. 박주영 굉장히 좋아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그러니까 9일 새벽이죠. 잔잔하게 가다가 한 경기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2골 몰아넣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말 정신 번쩍, 눈 번쩍. 사실 좀 안심하고 있던 타이밍 아니었어요? 그때쯤. 제 입장에서는 안심이죠.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점점 커지고 있을 차라에 저는 계속 안심도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랑 똑같은 게 팬들이 보기에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나 그렇습니다만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연장전이라든지 승부차기라든지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접전이다 재밌구나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최대한 좀 일찍 끝나는 게 좋아요. 나 연장 가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다들. 종목을 막론하고요. 제가 KBS 스포츠에서 일을 하기 전에 예전에 인터넷 중계 방송을 했을 때 고등학교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축구를 제가 사정상 2게임을 연속을 했었는데 2경기 연속 승부차기를 가가지고 제가 그때 목이 고등학교 축구면 게다가 이 선수에 대한 정보도 잘 몰라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경기의 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120분 2번. 사실은 그러니까 그 90분 경기를 상정을 하고 그 경기 일정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토너먼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학원 스포츠 토너먼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경기장에서 좀 최대한 하루에 빡빡하게 좀 일정을 소화하는 편이라서 아마추어가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네, 몰아넣기. 예. 근데 90분 안에 경기가 끝나주면 다행인데 네. 그게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경기들이 스케줄이 줄줄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쉬지도 못했어요. 좀 물이라도 마시고 이제 좀 목이라도 가라앉히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없이 해가지고 좀 그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대다수의 축구 기자들, 뭐 방송은 예외일 수 있어요. 축구 기자들은 저같이 일을 안 합니다.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손흥민 선수 오늘도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날로 먹는 사람들. 날로 먹는다기보다는 이게 일이니까. 예. 예. 일이 되면 이게 어쩔 그렇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다는 거. 네. 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골을 몰아 넣으면서 박세훈 기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예. 뭐 경기를 보신 감상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파더 보룬인데 예. 16위 팀이에요. 예. 강등권에 있는 네, 팀이죠. 분데스리가가 18개 팀인데 이제 밑에서 3등하는 팀인데 네. 되게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저는 그 팀을 오늘 처음 봤어요. 네, 경기 본 건 오늘 처음인데 네.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뭐랄까 좀 피지컬하고 네. 수비를 너무 잘했어요. 전 비기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첫 번째 골 파파도플로스 선수 네. 골이 헤딩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굉장히 좀 빡빡한 경기가 그렇죠. 진행이 됐었죠. 그것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넣은 골이었는데 네. 그 골이 들어간 이후에 좀 뭐랄까 선수들이 그게 있었나 봐요. 그 선수들 인터뷰에서도 아는데 경기 후에 이건 우리가 최소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 한 수비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 중 선수들의 마음가짐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라인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점을 한 시간대도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뒤가 없다 우리는. 네네. 이 경기는 절대 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라인이 확 올라오는데 그 수비가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일단 공간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좀 날뛰기 시작하는 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골 장면은 뭐 굳이 묘사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뭐 두 번째 골은 정말 잘 감아찼고 네. 첫 번째는 완벽한 정말 오픈 기회였는데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죠. 사실 그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완벽한 골차스인데 허공을 가른다거나 이상하게 맞는다거나. 근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찬스에서는 일단 골대 안으로는 공을 차니까. 해줄 건 해준다. 네. 그 느낌이 좀 들려서 첫 번째 그 카스트로 선수인가요? 네네. 그 선수의 헤딩이 정말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 앞으로 떨어졌죠. 거의 승부차기 수준의 페널티킥 수준의 거의 뭐 골찬스. 구첩반상을 곤살로 네. 카스트로가 차려줬죠. 근데 순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날리면 네? 날리면 어떡하나? 날리면 반 그리고 이 기자의 말을 들었어. 넣으면 어떡하지? 솔직히 정말 솔직히. 근데 정말 시원하게 넣더라고요. 네,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네, 밀어 네, 넣으면서 네. 뭐 그 골을 기점으로 해서 한 골 더 밀어 넣고 3대0 이제 승리를 이제 책임을 졌고요. 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빅클럽입니다. 레버쿠젠에 와서 굉장히 좀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잘 풀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잘 풀리는 이유? 네, 잘해요. 네, 잘하죠. 잘해서. 네. 잘해서.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번 시즌 다른 거보다 시즌 출발이 되게 좋았다고 봐요. 네, 그 작년에 일단 월드컵을 다녀와서 정신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겠죠. 네. 팀이 워낙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네. 보였었고 또 엿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게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오디오로 틀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작년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귀국할 때 제가 공항에 갔어요. 네.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려고 녹음기를 켜놓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기자들 품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첫 마디가 이 엿을 먹어야 하나요? 딱 그거였거든. 근데 제가 그 녹취를 땄어요. 네. 그래서 그때 라디오 방송 틀었는데 나름 안에서 반응 좋았거든요. 어허. 그 정말 손흥민의 그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렇죠.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한 1분, 2분 이렇게 리포트하는 것보다 네. 그 한마디가 진짜 파급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손흥민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골을 넣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했잖아요. 플레이오프라고 부르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 코펜하겐이었나요? 네. 네. 거기서 두 골 넣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번 시즌의 출발 자체가 좀 잘 풀렸기 때문에 선수가 그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 지난 방송 안 했어요. 네. 저번에 저희가 뭐 차범근 전 선수, 차범근 전 선수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두고 뭐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기를 했는지 저희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이건 기억 안 나죠.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저희가 그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방송할 때도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가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스포티비에서 NBA 해설하잖아요. 네.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근데 방송 끝나고 가끔 이제 지인분들이 좀 지적을 해줘요. 뭐라고? 이런 표현은 좀 어떻다 좀 네. 얘기해주면은 처음에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말 했었나? 네. 네,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이 그 박세훈 기자급으로 안 나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 박세훈 가끔 기자의 그래요. 그 자책대로 약간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좀 나긴 나죠. 네. 근데 이거 우리가 내기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차범근 선수가 과거에 그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하면서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어요.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고 시즌골. 그거였어. 왜냐면 그때 이제 뭐 차범근의 기록을 넘네 마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던 시기가 한 2주 전부터거든요. 네. 아마 그때 요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 이번 시즌은 몇 골 정도 넣을까요?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괜찮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뭐 차범 기록을 넘네 마네 저랑 내기할래요? 할래요? 하죠. 난 넘는다. 넘는다. 아니 먼저 때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한 500만 원 빵 합시다. 무슨 500만 원 빵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3골밖에 안 남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3골이라는 게 그 결코 만만한 기록은 아니죠. 프로리그에서.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리그 경기가 10경기가 남아있고 챔피언스 리그가 최소 1경기가 남아있어요. 일단 확정된 게임은. 아틀레티코전이 남아있죠. 그렇죠. 포칼컵은 이제 결승전을 가야 뛸 수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 11경기가 일단 보장된 상태에서 남아있는데 지금 페이스면 여기서 3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500만 원 부상 같은 걸 뭐요? 500만 원이요? 다칠 수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자기 돈 아니라고 막말하시네. 농담입니다. 여튼 그러면 그 차범근 선수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당시 차범근 선수의 위상과 현재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전 모르죠. 그때 모르니까. 왜냐면 차범근 우리가 선수의 그때 위상을 모르니까. 이건 기억나네요.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차범의 위상과 지금 손흥민의 위상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근데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나이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솔직한 대답이긴 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났어요.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기를 했네 우리가. 그래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PD가 그 당시 차범과 지금의 차범을 비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대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본을 보면서 PD 욕을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 기억 안 나요? 뭔가 욕을 들어먹을 만한 장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PD 기억나죠? 욕을 하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내기 같은 거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다고요. 모른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건 기억날 거예요. 그 70년대 말부터 이제 유럽 축구를 보던 제 지인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질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죠. 그 손흥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80년대 중반 분데스리가에서 가진 차범의 위용은 최근,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최근 유럽 리그에서 어떤 선수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형님의 대답은 세리에 A의 바티스투타라고 했거든요. 바티골이 있죠. 바티골이 이건 기억나죠. 그 이탈리아 리그의 바티스투타가 차지하던 위용과 그 당시 차범의 위용이 비슷했다. 그래요? 외국에서 온 넘버원 공격수.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바티스투타면 그쵸 거의 뭐 탑 클래스죠. 네. 세계 탑 클래스의 공격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지인, 그러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인의 말인데 네, 축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축구 좀 봤다는 형. 근데 누구나 인정하는 축구 덕후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맞는데 사실 그 말이 맞다면 손흥민의 위상은 아직 멀었죠. 그렇긴 하죠. 아직 네. 젊은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 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놀라운 기사들이나 이 놀라운 기록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난 이 선수가 만 23살이라는 게 네. 너무 신기하면서 되게 벅차요. 사실 한국 천재형 축구는- 스트라이커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축구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 네. 21살 이 정도면 있고 이 선수가 지금 오늘 2골을 넣으면서 이제 9호 골, 10호 골을 넣었죠, 리그. 10호 골까지 넣었죠. 이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올렸다고 이제 오늘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정규 리그에서 10골을 처음으로 넣은 게 이 선수가 21살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리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럽에서 좀 이름이 있는 리그, 네. 독일 리그, 빅4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리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네. 게다가 그 시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데스리가가 이제 사실 뭐 프리미어 리그나 손아운석께서 직접 중계하시는 뭐 프리메라 리가나에 비해서 조금 이제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랬죠. 근데 네. 요 몇 년 사이 보세요. 분데스리가가 더 이상 그런 리그가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막 유럽도 제패하고. 네. 예. 그런 리그에서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잘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여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한국 축구에도 약간의 그런 서광이 비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왜 따지듯이 물으세요? 아니, 약간 갑자기 청문회 현장 아니요, 같이 아니요.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아니요, 잘하니까. 예, 여튼 그 어린 선수 손흥민 선수가 바로 아래쪽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예. 그 위쪽에서 또 다른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기성용 선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시즌이었습니다. 저번 시즌 썬더랜드로 임대를 가서 네. 그 당시 임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스완지에서 입지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가 많았는데 썬더랜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선수 뭐 이런 뭐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기성용 선수가 빠졌을 때랑 있을 때랑 경기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월 달에 아시안컵이 열렸잖아요.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게리 몽크 감독이 기성용 못 보내겠다. 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어요. 최대한 늦게 보내겠다. 네. 박싱데이 다 끝나고 네. 양해를 좀 해달라 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실제로 양해를 해줬죠. 박싱데이 다 끝나고 보내주면 거의 뭐 선수 체력을 한 반 정도 깎아 먹은 후에 이제 보내준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제가 알기로 아시안컵 대표팀에 가장 늦게 합류한 네. 선수였어요. 근데 풀타임 다 뛰고 네. 막판 그때 언제였죠? 4강전 막판에 잠깐 쉬었나? 그거 빼고는 풀타임을 다 소화했죠.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뭐 여러모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도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6골 넣었죠. 네. 박지성 선수가 2시즌에서 5골. 그게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한국인의 최다골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네. 그냥 한 큐에 다 깨버렸네요. 사실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한 네. 시즌이 뭐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났습니다만 현재 6골을 넣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본다면 두 자릿수 득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로 이제 뭐 근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4골 남았으니까. 네. 근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6골은 웬만한 공격수 10골 이상의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미드필더로 이렇게 뛰면서 네.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제가 예전에 뭐 램파드 선수는 워낙에 유명하고 램파드.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 밥티스타 이게 콰밤만훈의 이제 일원인 이 밥장군님께서 예전에 세비야에서 뛰었을 때 네. 그때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뭐 물론 그 선수들에게 뭐 비할 바는 아직 아닙니다만 네네. 뭐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번 네. 시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성용 선수의 요즘 골 행진이 또 이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3골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아시안컵 이후인데 이 선수는 참 이상하게 국제 대회를 최근에 다녀오면은 기량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스완지 시티에서는 크게 2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월드컵 때 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망한 건 아니에요. 네. 팀이 망했지. 근데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었겠습니까? 네. 월드컵 하기 1년 전에 저지른 일들이 있는데
그 심리적 부담감 있잖아요. 묵직하게 한 방 날리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유명하잖아요. 예. 모자를 썼는데 MB야.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하면서 이제 그 뭐랄까 좀 내가 이제는 실력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아마 책임감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스완지 시티로 갔는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랑 맥이 같은 것 같아요. 감독이 믿어주잖아요. 네. 그게 성장의 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 나날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에서 봤습니다만 기성용 선수의 선수 인생이 그 위닝 11 아시죠? 게임. 저 잘해요. 잘해요? 옛날 저 6FE 잘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야겠네. 10년 전에 나왔던 게 6FE거든요. 이 위닝 11에 보면 최근에 좀 추가가 된 기능 중에서 비더 레전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을 잡고 이 선수를 키우는 건데 밑바닥에서부터 키우는 건데 기성용 선수의 선수 인생 자체가 뭐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셀틱에 가서 나중에 프리미어 리그를 밟고 그거 좀 일리 있네요. 뭐 그리고 뭐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결혼을 한 후에 좀 더 뭐랄까 안정감을 찾은 그런 듯한 인상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획 오늘 의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PD가 얘기한 게 기성용이 결혼 이후에 달라졌다. 좀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성용이 성숙해졌냐 아니면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냐 알 수가 없는 게 SNS를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퍼거슨 감독의 명언을 저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전 그래서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분 팬이었거든요. 가수 김장훈 씨. 그분 이제 SNS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새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저희 같이 뭐 펜대를 잡는다거나 마이크를 잡는 입장에서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좀 아찔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 아주 심하게 아찔했던 거 아닌데 제가 어제 NBA 중계하다 방송 사고를 한번 냈어요. 뭐 어떤? 마찬가지 입장인데 저희는 해외 위성을 수신해가지고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위성 수신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화면보다 실제 방송에 나가는 화면이 약간 늦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위성은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나가는 건 한 몇 초 정도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방송 나가는 화면을 보고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위성 화면을 보고 멘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 리바운드 진짜 기가 막히게 잡네요 했는데 리바운드가 뭐야, 드리블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명정 캐스터가 내 옆구리를 푹 찌르더라고요. 명정 선배가? 뭐 그런 뭐 소소한 거? 그리고 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죠. NBA에서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이었나? 사상 최초, 그러니까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이 게이 선수가 커밍아웃을 한 선수가. 그 선수 이름이 뭐였죠? 제이슨 콜린스라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게이 커밍아웃을? 커밍아웃에서 미국 프로스포츠가 난리 났어요. 왜냐면은 현역 프로 선수가 커밍아웃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NBA에서? 아니, 미국 4대 프로스포츠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선수가 경기에 이제 나왔어요. 계약을 맺고 나왔는데 이제 반칙을 하는데, 농구가 굉장히 좀 터프한 운동이잖아요. 신체 접촉이 많죠. 신체 접촉이 포인트입니다. 나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나 봐요. 굉장히 박력 있게 목을 빡 치면서 이제 반칙을 했어요.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남자다운 반칙이네요. 내가 딱 이랬거든요. 근데 PD랑 이쪽에서 약간 좀 놀래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 거기서 좀 그랬습니다. 갑자기 안 하겠습니다. 전 멘트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봐요. 어떤 거요? 아찔했던 거. 아찔했던 거? 저는 작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멘트라든지 중계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뭐 침몰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걸로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여튼 그거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죠. 근데 축구라든지 뭐 여튼
여러 가지 중계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상투적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뭐 거함을 잡았다더니 네. 뭐 침몰을 했다더니 네. 뭐 이런 뭐 격추를 시켰다더니 네. 이런 좀 뭔가 전쟁을 묘사하는 듯한 이런 묘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의 모티브 자체가 전쟁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무의식적으로 물론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점이긴 했는데 잘 나가던 모 팀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암초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서 전 뜨끔하더라고요. 이거를 멘트를 어떻게 더 이어나가야 되지? 말하자마자. 네. 하자마자 딱 안 거죠. 이거 안 되는데. 뭔가 좀 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갑자기 그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개념 없네요. 아니 약간 농담이고 근데 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 박세훈 기자랑 나중에 중계방송 한번 해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스포티비 관계자 여러분들도 좀 NBA라든지 여러 뭐 남는 거 네. 박세훈 기자랑. 근데 제가 그럼 농구를 배웠어요. 왜냐면 제가 축구는 몰라요. 네. 축구는 이 중계를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제가. 뭐 기자배 농구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가볍게. 예. 박세훈 기자랑 꼭 해보고 싶네요. 그 박지혁 기자랑 같이 해가지고. 날 보내려고? 농담이고 근데 진짜 실제로 방송 중에 그게 나와요. 뭐냐면 그때 세월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옆으로 샜지만 네. 그때 저희도 기사에서 뭐 침몰 같은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네. 정말 상투적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암묵적으로 다 안 썼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은 내가 쓰게 되더라고요. 쓰게 돼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 퇴고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지. 나와요. 말은 더 쉽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글은 한번 적고 나서 퇴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네. 있지만 말은 일단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절묘하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기성용은 글이었단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다 진짜. 말이 아니야 글이어서 충분히 다시 쓸어 담을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참 그게 문제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끄는 것 자체가 네. 기성용이 달라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손흥민 선수는 SNS 안 하잖아요. 그런가? SNS를 하지 않고 이제 아주 가끔씩만 하다가 네. 뭐 거의 계정이 중단이 돼 있는 듯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SNS 하는 거 네. 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요? 네, 대신에 기자의 입장입니까? 아니야 저 SNS 보고 기사 잘 안 써요. 그래요? 선수들 건 보고 잘 안 써요. 나 웃긴 것만 찾아보는 스타일이라. 네티즌 반응 씁니까? 잘 돌려서 너무 네티즌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잘 섞어서 쓰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팬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교감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열받잖아요. 네. 그거를 어딘가 풀고 싶을 때 풀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럴 때 찾는 게 SNS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저도 예전에 막 술 먹고 막 새벽 1-2시에 막 SNS에 막 글 싸 지르고 이랬던 거 아침 일어나면 다 지워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끊은 지가 3년 됐어요. 아깝다. 내가 그걸 그때 알았어야 내가 캡처를 해놓는 건데 그게 진짜 아깝네. 얼마 전에 소준이 아나운서가 진짜 멋있는 척 찍은 사진이 있는데 멋있는 척 찍은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테러를 한 거죠. 그 친구가. 내가 진짜 이거 기회 되면 공개하고 싶네요. 뭘 공개합니까? 그 초상권 있습니다. SNS 인생의 낭비라고. 네, 여튼 기성용 선수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전에 골을 넣고는 또 젖병 세레모니까지 보여주면서 아직 이제 본인의 갓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런 좀 애정을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축구 선수에게 결혼이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PD가 던진 질문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단순히 이게 축구 선수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죠. 통상적으로 그쵸.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네. 좀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선수 예를 들면 뭐 솔직한 얘기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정착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자체로 경기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나 여러 선수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좀 정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가 있었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도 안 한 선수들이 좀 있어서 그 몇몇 분들은 아예 은퇴를 해버렸죠.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예능 좀 나오시던데. 거기까지. 네. 예, 거기까지. 약간... 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은 아니고 네. 최근에 갓 예능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보다는 좀 작으신 분. 예. 네. 자, 여튼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두 선수,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를 살펴봤고요. 뭐 저희가 방송 초입에 박세훈 기자가 약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박주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박주영. 예. 혼자 사우디에서 밥 먹는 사진이 SNS에 돌고 있다.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참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죠. 근데 박주영 선수는 이 근황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워낙에 좀 언론에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선수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지금 중동 쪽에 최근까지 있었고, 네. 그 최근에 이제 기사가 슬슬 나오고 있죠. 이제 FC 서울이 박주영 선수를 다시 이제 영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근데 관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용수 감독도 뭐 그 비슷한 요지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최용수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이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박주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직접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돌려서 다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구단도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최용수 감독님이 이번 시즌 서울은 공격적인 축구를 선언했고, 근데 그 마당에 에스쿠데로 선수는 떠났고, 그리고 첫 경기는 졌습니다. 첫 경기 광주한테 깨졌고, 네. 그리고 그 울산한테도 깨졌죠. 네. 네. 그럼 공격적인 보강에 아마 사활을 걸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은 게, 왜냐면 정조국 선수가 그 베트남 하노이전 이후로는 골이 없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박주영 선수가 뭐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좀 돌아온다면 이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박주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뭐 월드컵 때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혼자 접수하셨지만 예. 전 클래스가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착만 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정착이 필요하군요. 이분은 그 뭐 가족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어딘가에 정착해야죠. 이분은 한 도시에 정착해야 돼요. 네. 예. 그 정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저희가 그 손흥민과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활약이 좋아지면서 네. 뭐 빅클럽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기사들도 뭐 국내에서 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먼저 이제 빅클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기성용 선수고, 사실 손흥민 선수는 꾸준히 잔잔하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설 쓰기 좋아하는 영국 언론들에서 뭐 리버풀이랑은 실제로 링크가 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뭐 크게 나온 건 없었는데 꾸준히 나왔던 것 같고, 기성용 이름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기성용이 그 뭐랄까 사람들이 뭐든지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기성용이 이번 시즌 6골을 넣었는데 2골이 맨유, 네. 1골이 토트넘전이에요. 강호들을 상대로 나름 저는 이게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스완지 시티에게 전패를 당했죠. 네. 전패 맞죠? 그렇죠. 졌죠. 네, 2번 다 졌죠. 개막전 지고 이번에 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완지한테 이기려면 기성용 데려가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매체의 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맨유와의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 이제 한 영국 언론에서 피처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기사는 아니고 이제 그 경기를 통해서 뭐 그런 형식의 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 알게 된 5가지 사실. 네네.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서 조금 재밌게 쓰는 기사였는데, 그 누굽니까? 맨유의 이제 회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성용 데려가라. 너네가 스완지를 이기려면 기성용을 데려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농담식의 기사를 제가 본 걸 봤거든요. 네. 사실 스완지한테 2번 연속으로 진다는 게 맨유 역사상 얼마 만입니까, 그게? 그게 제가 알기로 스완지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없었죠. 네, 그렇죠. 네. 뭐 작년에 그 축구 천재 모예스 감독에 이어서 축구 천재예요?
축구 천재 모예스 감독에 이어서 이 바날 감독도 약간 그런 흑역사를 네.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축구 감독이 좀 못한 기대보다 못한다 싶으면 뒤에 예스가 붙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그래요. 작년에 그 울산 현대 감독님이 예. 조회수로 불렸어요. 예, 그랬었죠. 예. 예. 예스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요즘은 그 사르카즘이라고 하죠. 그 비꼬는 말에 거의 뭐 대명사가 됐어요. 축구판에서는. 참 모예스 감독이 지금 프리메라 리가로 또 왔습니다.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소시에다드,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나름대로 명문팀을 또 맡고 계신데 예. 뭐 아직까진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 기성용 선수의 경기를 보면 특히 대표팀에서의 경기를 보면 좋은 게 굉장히 차분해요. 네. 차분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칼로 훅 쑤시는 느낌? 네. 예. 근데 사실 빅클럽 팀들의 축구는 그냥 그 잔칼로 계속 쑤시잖아요. 아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말실수군요. 예. 그러니까 약간 비유가 좀 그런데 그 모르겠어요. 좀 그게 빅클럽 컬러랑 좀 어울릴라나? 그러니까 원투 패스라든지 좀 간결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지금은 스완지 시티에서 뭐 주전을 넘어서서 이제 좀 부동의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작년 그 썬덜랜드 시절에도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보장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가 좀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B클럽으로 갔을 때 똑같이 이제 주전을 확보를 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는 또 존재를 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혹시 제2의 박주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가겠어요? 예. 맞지. 아스날 가서 사실 망한 케이스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제가 좀 약간 과하게 좀 포장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뭐 기량이 더 얼마나 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점에 있는 선수가 출전 기회를 지금처럼 보장받지 못하면 분명히 악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기성용 선수가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맥락이었어요. 나를 믿어주는 팀이 B클럽이다. 나를 믿고 써주는 팀이 B클럽이다. 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용이 뭐 수완지 시티든 어디서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뛰면서 나는 이 선수가 사실 그 공헌은 다 대표팀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발언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발언이고 그 교과서지. 인터뷰의 정석이죠, 사실은. 교과서적인 발언인데 제가 어떤 선수인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나는 이 팀에 별로 오래 있을 생각이 없고 더 큰 클럽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기량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국내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가 않네요. 내가 호날두나 메시급이 저렇게 인터뷰하면 내가 인정합니다. 네. 근데 그 이하는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입장이나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가급적 솔직하게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다 보면은 저렇게까지 솔직할 필요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근데 사실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걸러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어떤 걸 좀 걸러주셨어요? 제일 이거는 내가 이 선수의 목숨 살려줬다, 한번 살려줬다 이런 거. 이거 그 방송에 나가면 곤란할 정도 센 게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이거 진짜 세 근데 장난 아니거든. 요건 상황 봐서 나중에 내가 일단 얘기는 할게. 근데 내가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자, 저희가 이거는 자체 검열을 통해서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박세웅 기자가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을 했네요. 저희도 솔직한 얘기를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 편집장을 잡은 건데. 뭐 이거는 알아서 걷어내 주시는 걸로. 알았어. 장난 아니지 않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자, 다시. 박세웅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세웅 기자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한 선수의 인생을 건져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그냥 스토커 멤버들끼리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정말 솔직한 게
항상 좋지는 않군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걸러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사실 그 선수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은 좋은데 네. 진짜 그 정도의 기량을 갖춘 선수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수들에게도 이제 구단들도 이런 교육이 자체적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이제 신인 선수들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네. 네, 선수들 물어보면은 듣는 동 마는 동 해요. 사실 저희가 예비군 가가지고 정훈 교육 받는 거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그거보다 이하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가면 자잖아요, 저희도. 네,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뭐 최근 한국 축구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두 선수 그리고 잘 보이지 않다가 사진 한번 찍혔던 박주영 선수까지 한번 이야기를 살짝 발만 걸쳐봤습니다. 저 박주영은 참 빨리 좀 어떤 무대에서든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한국 축구의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던 선수이고 그만큼 기량을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좀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난 박주영 선수가 진짜 아까운 게 뭐 사실 그 박주영 선수 전성기 때 제가 축구 취재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월드컵을 전후로 이제 분위기를 싹 보면 사실 박주영을 정말 궁지에 몬 거는 제가 봤을 때 홍명보 감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박주영 선수 선발하는 과정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어서 네. 거의 무슨 특혜를 받는 선수인 것처럼 만든 게 사실 홍명보 전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오늘 서두에 말실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에 뛰더라도 출전 기회가 많지 않거나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선수라면 나는 뽑지 않겠다. 이런 말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홍명보는 그렇게 가루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렇죠. 네. 사실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어떤 팀을 조각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좀 잡음들 이제 일으키지 않았어도 되는 잡음들이 본인 입에서 나온 감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켜지지 못할 원칙이라는 걸 자기가 몰랐을까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전 박주영 선수가 그 더 과하게 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박주영 선수의 부활까지 저희가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의 말미가 되니까 슬슬 목이 맛이 가기 시작하네요. 네네. 자 이렇게 뉴스토커 47회 기술상 문제로 끝인사 녹음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뉴스토커 47회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